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4강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를 핵심만 콕콕 찍어서 요약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강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는 아주 나오지만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업할 때는 수업 시수가 많이 잡혀 있는데 실기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조차 역시 어렵지 않다. 내용만 기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한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존재를 해요. 그것은 제가 뒤에 정리를 해 놓을 테니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는 일단 4가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무신고 문제가 나오면 일단 이 2개는 외워주셔야 되는 거죠. 무형자산과 건축물은 정액법이고 유형자산은 정률법입니다. 그렇지만 얘를 실제적으로 입력을 프로그램에 하다 보면 자동으로 이제 무형자산이나 건축물은 정액법으로 세팅이 되고 유형자산은 정률법으로 세팅이 되죠. 자동으로 매칭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기억을 못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2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정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얘를 이제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즉시 의제 상각 또는 즉시 상각 의제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즉시라는 말이 중요한 거죠. 바로 상각 처리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포인트 글자는 뒤에 있는 글자가 포인트가 아니라 앞에 있는 글자가 포인트가 됩니다. 즉시 상각했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여기 8번 칸에 넣으시면 돼요. 8번 칸에만 넣으면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줘요. 어떤 식으로 알아서 해주냐면 얘가 자산으로 등록했다가 바로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가 이만큼 더 추가가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자동으로 조정 반영이 됩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여기 8번 칸에 입력만 하면 결론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과거에 이 기준점이 300만 원일 때 500만 원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500만 원을 넣는 문제였는데 지금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얘가 장부가액이 5% 미만이나 또는 6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넣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선비 같은 경우는 600만 원 이하는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은 이 부분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크게 고민하지 말고 패스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메모는 해놨습니다. 즉시 상각 의제라고 해서 장부가액의 5% 또는 6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세무 조정하지 않고 즉시 비용 인정되니 입력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금방처럼 즉시 상각 의제가 나왔을 때는 이제 8번 칸에 넣으면 되는데 이런 말이 있죠. 정률만 상각 대상에 가산을 한다라는 말 때문에 정률법인 경우만 넣는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전부 다 여기에 넣는 겁니다. 정률만 10번에 보면 상각 대상 금액에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거고 정액법인 경우는 늘어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즉시 의제 상각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포스팅은 안 했는데 즉시 상각 의제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자본적 지출인 경우는 4번에 넣습니다. 4번. 제가 뒤에 나중에 추가 한번 더 해놓을게요. 그 단기에 물건을 샀다든지 자산을 취득했다든지 또는 단기의 자본적 지출은 4번에 넣고 자본적 지출인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을 때는 8번에 넣는 겁니다. 4번과 8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단어 세 개를 알자. 기준 내용 연수라는 것이 있고, 내용 연수 범위라는 것이 있고, 신고 내용 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 내용 연수는 말 그대로 기준이에요. 몇 년 동안이라는 그 기준이고, 내용 연수 범위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한다라는 뜻이고, 신고 내용 연수는 회사가 초이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해야 하는 숫자는 신고 내용 연수입니다. 입력해야 되는 숫자는 문제에서 기준 내용 연수가 10년이고 내용 연수 범위는 8년부터 10년이다. 예를 들어 8년부터 12년이다. 그런데 회사는 만약에 9년을 신고 내용 연수로 하였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 데이터는 9년이라는 거죠. 즉 신고 내용 연수를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기준 내용 연수가 신고 내용 연수가 되므로 기준 내용 연수가 신고 내용 연수가 되므로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데이터 값은 기준 내용 연수를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게요. 법인이 원래 우리가 입력해야 하는 숫자는 신고 내용 연수이지만 법인이 무신고였다면 기준 내용 연수로 넣는다. 간혹 회사가 가장 유리한 내용 연수를 신고하였다라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가장 유리한 내용 연수는 짧은 내용 연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신고 내용 연수가 문제에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 연수 범위를 8년부터 12년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8년을 신고 내용 연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가장 작은 연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세 개죠. 이 그림을 보시면 고정자산 등록과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랑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 요 세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어떤 문제는 위에 있는 두 가지를 질문을 하고 어떤 거는 세 가지를 전부 다 질문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입력하는 것은 고정자산 등록밖에 입력하지 않아요. 밑에 있는 두 개는 불러오기를 통해서 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정자산 등록만 입력을 잘 한다면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는 불러오기에서 F3 세무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적어놨죠. 두 번째 불러오기인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는 F3 세무 조정만 하면 되고 세 번째 있는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는 말 그대로 불러오기 저장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제가 네 가지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무신고 문제가 나왔을 때 정해법, 정일법을 선택해라. 자, 두 번째, 즉시상각의제 문제가 나온다면 즉시상각의제는 똑같은 말이에요. 책에는 즉시상각의제, 즉시의제상각 이걸로 할게요. 즉시상각의제의 문제가 나온다면 얘는 8번 칸에 집어넣으면 끝. 세 번째, 단어 3개 중에서 우리는 신고 내용 연수를 입력하는 것이고 문제에서 신고 내용 연수를 언급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기준 내용 연수를 넣어라. 그리고 간혹 가장 유리한 내용 연수를 신고했다라고 한다면 내용 연수 범위에서 가장 짧은 범위를 넣어라.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하고요. 네 번째는 고정자산 등록에 입력을 하고 나머지 두 개는 불러오기를 꼭 하여라.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얘입니다. 정기 오류 수정 손실 이익잉여금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에요. 그러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에 추가로 하고, 두 번째, 세무 조정할 때 송금산이 기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한 번 더 정리를 했죠.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이 나온다면 수동으로 추가 입력하고, 답은 밑에 적어놨어요. 네모칸 답은 송금산입 기타로 세무 조정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얘도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입력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놨냐면, 문제에서 회사 계상이익이 100만 원이고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 100만원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회사 계상액에 이 두 개가 합한 200만원을 넣어주시고, 즉 회사의 계상액 자체가 100만원이라고 하고 우리가 스스로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을 100만원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원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 미상각 조정 명세서를 이제 불러오게 해서 F3를 누르고, 그 다음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기 오류 수정 손실 100만원 기타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얘는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직접 입력 F6죠. F6 직접 입력을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결론적으로 감가상각비 문제는 얘 이외에는 쉬워요. 얘는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이익여금이 나오면 두 가지를 주의해라. 첫 번째, 회사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업해주고, 두 번째, 송금산입 기타로 입력한다. 이겁니다. 제가 이 밑에는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올 것 같은 것들을 나열해놨어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놨습니다. 암기하자 뭐 이러면서 이 부분 외에는 감가상각비 문제는 안 틀릴 것 같습니다. 이번 블로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